자, 오늘 배울 내용은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등비수열 배웠고, 등비수열의 1항부터 그 다음에 n항까지의 합 구하는 공식을 이제 암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 등차수열의 합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식 외웠었잖아. 그지?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덜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 또 암기해서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이라고 한다면 공비를 보통 문자 뭐로 잡아줍니까? R로 잡아주고 첫 항은 그냥 기본적인 A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우리 요런 기호로 나타내기로 했었죠. SN이라고. 이 SN 구하는 공식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외워야 돼.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요게 이제 기본 공식인데요. 여기 분모 분자를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해줘 보면 1-R분의 A, 1-R의 N제곱, 요렇게 이제 고칠 수도 있겠지, 그치? 왜 공식을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쓰냐면, 이 공비 R의 범위에 따라서, 둘 다 똑같긴 똑같은데, R이 1보다 큰 경우에 앞에 걸 써주게 되고, R이 1보다 작은 경우에 뒤에 걸 써주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이런 공식이 왜 나와지는지 우리가 한번 볼 건데, 등차 수열에서도 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또 보여줄 거야. 근데 여기서 쓰는 이 방법은 이 뒤쪽에 가서 몇 급수라는 걸 여러분들 배우게 되거든요. 그 문제 푸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유도하는 것을 여러분들 봐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한번 가보자. SN이라는 것을 구해볼 거야. SN이라는 게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잖아. 자, 여기 아까 쌤이 첫 항을 A라고 했고 공비를 R이라고 했거든? 그럼 요거를 쭉 한번 열거를 한번 해봅시다, 쌤이랑. 첫 항 뭐야? 그 다음에는 AR. 그 다음에는 AR 제곱. 얘네들을 쭉쭉쭉 더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해갈까? AR의 N-1제곱까지 더해가는 거겠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줄 거냐? 자, 요런 식으로 갈 겁니다. 방법을 좀 익혀두는 게 좋아요. 여기 공비가 얼마예요? R이지. 이 R을 이 식 전체에다가 곱해줄게. 한번 봐봐. 알겠지? R을 곱해주겠다. 전체에다가. 그럼 여기가 뭐가 될까? R, S, N은 우변도 쭉 R을 다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여기다 R 곱하면 얼마니? AR인데 여기에다가 R 곱한 것을 한 칸 밀어서 적겠습니다. 뭐 이제 감 잡겠어요? R 곱한 걸 한 칸 밀어서 적을 거예요. 이해가?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직전에는 뭐가 있었을까? A 곱하기 R의 N-2제곱이 있었을 거야. 그럼 그거에다가 R 한 번 곱하면 뭐가 되니? AR의 N-1제곱 이렇게 나와지겠죠. 이거는 똑같은 거 나와지겠지,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R 곱한 값을 한 번 더 적어준다면 AR의 뭐가 나옵니까? N제곱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꼴을 맞춘 이유는 알겠지, 그치? 우리가 SN을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좀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타낸 거고, 여기 있는 이 두 식의 뭐를 계산을 해줘 볼까? 차를 계산을 한다면 얘네가 이제 깔끔하게 정리된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요거에서 이거 빼면 묶어낼게요. 1-R SN은 됐지? 여기 빼고 나더라도 A 하나는 남아있고 요걸로 빼는 거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 R의 M제곱 이렇게 나와질 거예요. 그러면 SN은 뭐분의 1-R분의 여기 뭘로 묶어줘요? A로 묶어지고 1-R의 N제곱 이렇게 나와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유도해낸 이 공식이 여기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아래 값에 따라서 앞에 걸 쓰든 뒤에 걸 쓰든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좀 조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어. 여러분들이 SN을 구해내는 과정에서 양변을 뭐로 나눠줬습니까, 지금? 1-R로 나눠줬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를 나눠줄 때는 뭘로 못 나눠? 0으로 못 나누지. 0으로 못 나누면 얘는 R이 뭐가 아닐 땐 거야? 1이 아닐 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SN은 R이 1이 아닐 때 쓰는 공식이에요.
그럼 쌤 R이 1일 때는요. 복잡한 거 아니야. 굉장히 쉬워. R이 1이라고 한다면 뭐 지금 방금 머릿속으로 다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는데 야, 일반항 AN을 두고 첫 항을 A라고 해. R이 1이야. 공비가 1이면 또 얼마니? 그 다음 A. 그 다음 또 얼마야? A. A가 N번 더해지는 거잖아. 뭐가 되겠니 그러면? SN은? A가 N번 더해지면 뭐요? AN. 요렇게 이제 그냥 계산이 되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뭐 안 나오죠. 뭐 이걸 물어보진 않겠지. 자, 우리는 여기 나온 요 공식 요거 제대로 한번 암기해서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겠어요? 요거 내용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뒤에 몇 곱수에서 이거 그대로 또 쓸 거니까 지금 하는 김에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연습 하나 하고 또 다른 개념 한번 좀 살펴보자. 첫 항을 뭐라고 해볼까? 뭐가 좋아요? 3? 오케이. 공비는 뭐라고 한번 해볼까? 2? 오케이. 자, 이렇게 했을 때 몇 항까지 한번 구해볼까? 11항? 좋아요. 자, S 11항을 한번 구해보자. R이 2니까 1보다 크니까 이거 쓰는 게 좋겠지. 그치? 자, 공식 그대로 한번 가보자. 요 공식에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얼마? 1 이렇게 이제 정리해주면 됩니다. 솔직히 지금 공비가 2니까 이게 계산은 되고요. 여기 이제 3 같은 거 들어가면 계산 안 하고 그냥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서 마무리하면 돼요. 요건 계산은 되잖아. 분모는 1이고 값을 또 되게 이쁘게 줬네. 2048 곱하기 3 안 할래요. 자,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관련된 다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등차 수열 합에서도 했었던 그런 좀 약간의 개념인데, 여러분들 여기 SN에 대한 합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여기 SN을 여기 R 값을 주고 여기 뭐 A 값 이렇게 이제 숫자로 줄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얘가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꼴로 이제 일반적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알겠지? SN에 대한 식이 되셨나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얘가 첫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될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등차 수열 합에서 SN이 몇 차로 나와졌는지 혹시 기억나? SN에 대한 식이 좀 오래됐을 거예요. 자,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꼴로 정리가 됐었어요. N에 대한 2차로 나타나졌단 말이야. 이때 여기 C의 값이 0일 때랑 0이 아닐 때라고 해가지고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냐? 아니면 뭐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냐? 그런 게 이제 결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외운다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많이 접해보고 하면서 이제 좀 우리가 유도해냈던 그런 부분인데, 자, 요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내용이 있어. 근데 이거를 외운다라기보다는 그냥 이해하고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봐봐. 요거 볼게요. SN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일반항 AN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앞전 시간에 여러분 되게 중요한 식이라고 해서 이거 했던 거 기억나? AN 구하는 방법이 SN 빼기 뭐였어요? SN-1이었어. 그러니까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에서 1항부터 n-1항까지의 합을 빼면 AN이 나와졌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게 시험 대비한다고 SN이라는 게 1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야? A1, A2, 쭉쭉쭉 AN-1 플러스 AN이 SN이잖아. 등비 수열이든 이거는 등차 수열이든 상관이 없어요. 얘는 아무데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냥 합으로 표현되는 상황이라면. SN-1은 A1항부터 얼마까지 더하는 거야? AN-1까지. 그럼 요거를 두 식을 갖다가 차를 해주게 된다면 다 빼지고 뭐만 남는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AN만 남는다라는 거 볼 수 있어. 자, 기억을 지금 살리는 거야. 알겠지? 오랜만에 하니까. 그리고 얘 좀 조심할 점이 n이 몇 이상일 때부터다 라고 해서 배웠냐면 2 이상일 때부터다 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왜?
n이 1 들어가면 이거 S0이라는 건데 S0이라는 값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첫 항은 우리가 S1과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유도를 해냈었습니다. 자, 감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 이런 합에서 우리가 일반항 AN을 한번 좀 구해볼 거예요. 자, 가본다. AN은 SN-SN-1로 계산해 주는 거야. 요거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봐봐. A, R의 N제곱 플러스 B에서 마이너스 A, R의 N-1제곱 플러스 B 요걸 계산을 할 거야. 누가 없어지니? B가 없어지고요. 얘랑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R에 대한 동량이 아니거든 지금. 오케이? 동량으로 만들어 줄 거야. 얘들아 여기에서 R 하나를 떨어뜨려 낼게요. A 곱하기 R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써도 될까? 마이너스 A 곱하기 R의 N-1제곱 요건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봤을 때 R의 N-1제곱이라는 동량이 있는 거잖아. 그럼 앞에 곱해진 개수끼리 무엇한다 라고 보면 될까? 빼준다 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얘는 AR-A로 묶어지고 R에 뭡니까? N-1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지? 자, 해서 요렇게 일반항을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봐봐. 이 일반항은 n이 몇 이후일 때부터입니까? 2 이상일 때부터 쓸 수 있는 일반항이야. 오케이? 그럼 첫 항은 뭘로 따로 정리해야 돼? S1로 따로 정의해줘야 돼. 그럼 S1이라는 건 요 식에다 n에다가 1 넣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나오죠, 얘가? AR 플러스 얼마? B가 되거든. 그래서 요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게 첫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려면 요 식에다가 1을 대입을 했을 때 나온 값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A1의 값이나 완전히 그냥 일치하면 한 번에 그냥 딱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식의 값의 R에다가 1을 한번 줘본 값이 이거랑 똑같으면 같이 써도 되는 거야. 여기 R에다가 아니 R이래. N에다가 얼마를 줘? 1을 줘. N에다가 1을 줘요. N에다가 1을 준다면 여기 0제곱이니까 이건 1이잖아. 1. 없어도 되지. 그럼 뭐만 남습니까? AR-A가 남지. 이것이 뭐랑 똑같으면 돼? AR 플러스 B랑 똑같으면 돼. 이걸 만족하면 된다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 얘랑 소거돼도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성립되면 되는 거야. 결론을 말하자면 A 더하기 B가 무엇이면 된다? 0이면 첫 항부터 등비 수열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되겠니? 근데 이거를 외워서 풀어도 상관없어. 그냥 딱 어느 정도 여러분 용량도 되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해도 되는데 뭐 굳이 또 할 필요는 없다. 또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되겠어? 자, 이런 꼴이야. 그러니까 R의 N제곱 앞에 있는 개수랑 상수항으로 있는 값이 더해서 0이 된다면 몇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라고?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아닌 거야. 오케이? 그래서 A 플러스 B가 0일 때는 자, 요런 내용을 생각해 주면 되고 두 개의 합이 0이 아닐 때는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해서 요 내용 봐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실제로 이해를 잘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중간에 계산하는 과정들 있잖아. 이런 게 실제로 너네가 이제 계산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등비수열의 합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해봤는데 뒤에 가서 연습을 하긴 할 건데 넘어가기 전에
그 등비수열에 대한 좀 다른 내용을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살펴볼 거냐면 교재에 따로 적혀져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약간씩 응용돼서 이제 나와지는 부분이고 뒤에 특강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언급이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봐. 어떤 수열 AN이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이런 놈도 등비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AN이 등비수열이면 AN분의 1도 등비수열이고 AN의 제곱도 등비수열이고 똑같이 세제곱도 등비수열인 거야. 그리고 등비수열끼리 곱한 수열도 등비수열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얘도 등비라고 쳤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AN이 등비수열일 때 요런 놈들도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 된다 라는 것을 알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 AN을 첫 항이 A고 공비를 R이라고 해볼게. 그럼 AR 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지겠지? 어려울 거 없어. 그럼 이거의 역수꼴도 한번 생각해봐봐. 역수꼴이라는 거 이거 다 역수 취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럼 요거 어떻게 됩니까? A분의 1 AR분의 1, AR 제곱분의 1 이렇게 가지는 거겠지? 그지? 그럼 너네 대답해 볼래? 요거 등비수열 되는 거 맞을까? 첫 항이 얼마입니까? A분의 1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놈의 역수 취하면 되는 거야. 공비도 얼마가 됩니까? R분의 1인 거야. 기존의 공비 역수 취하면 되는 거야. 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 놈도 등비수열. 그 다음에 AN의 제곱꼴도 한번 봐봐. 실제로 요거를 제곱하겠다라는 얘기. 이해가? 그러면 A제곱. 요거 제곱하면 A제곱, R제곱, A제곱, R, 4제곱. 요런 식으로 이제 가지겠네. 요렇게 가는 꼴을 봤을 때 얼마씩 곱해가는 게 보입니까? R제곱씩 곱해가는 게 보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도 등비수열. 첫 항도 제곱이 된 거고 공비도 제곱이 됐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어요. 받아들여지지? 그 다음에 뭐 BN도 있다라고 쳤을 때 요건 그냥 간단하게 그 값만 한번 좀 잡아봐봐. BN도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 오케이? 얘도 등비수열이라고 치자. 그럼 요거 BN을 그 다음에 R 대신은 뭐 한번 해볼까? PQR S라고 한번 해볼까? 공비를.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 A,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좀 한번 써볼게. A, BN을 B, 그 다음에 BS 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쳐봐봐. 그럼 얘네 두 개 곱한 게 AB. 그 다음 뭐가 됩니까? AB, RS. 그 다음에 AB, R제곱, S제곱 이렇게 가지는 게 보이지? 등비 곱하면 첫 항도 곱해지는 거고 공비끼리도 어떻게 됩니까? 곱해진다라는 걸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좀 다뤄놔야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적용되는 것도 그냥 그렇게 등비수열이 되는구나 라고 알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자, 어느 정도는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정리하기 뭐 하다면 요 정도만이라도 정리를 책에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이제부터 익힌 문제 한번 좀 풀어볼게요. 넘어갈게요. 워밍업입니다. 여러분 1번 문제고요. 등비수열인데 첫 항이 두 번째 항이 6이고 다섯 번째 항이 48이다. 이때 이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식을 한번 좀 세워볼 거야. 여러분들 보통 등비수열하면 첫 항 A, 공비 R로 잡잖아요. 그쵸? AR이 6인 거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가지고 AR의 몇 제곱이라고 나타내볼까? 4제곱이 48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쌤이 문제를 조금 잘못 적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6 맞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마이너스 6으로 고치고 다시 한번 쭉쭉 더 풀어보자. 요 두 식을 갖다가 이제 연립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치? 요거 여기다 대입하면 바로 R 세제곱이 무엇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마이너스 8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요 정도 계산은 할 수 있지?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항이 세제곱 빼서 마이너스 8 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R은 마이너스 2라고 볼 수 있겠지. R이 마이너스 2면 저 제일 첫 번째 있는 식에 적용해줘서 A 값은 3이라는 거 구해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마무리할게요.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그냥 표현을 해보라고 했으니까 SN은 자 공식 그대로 쓰는 겁니다. 얘들아, 근데 공비가 1보다 작은 값이지? 그러니까 1-R분의로 한번 식을 써볼게요. 1-R분의 A 1-R의 n제곱 요렇게 표현해주면 되겠다. 됐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분모는 3이니까 깔끔하게 얘랑 약분될까? 그럼 1-2의 n제곱으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익힌 문제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풀이법을 또 아셔야 응용되는 문제도 풀 수 있으니까 한번 그거대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는 뭐 조금 이제 우리 등차수열 합에서도 적용했던 부분인데 쉽게 푸는 것도 한번 좀 간단하게 볼게요. 자, 보면 등비수열이라고 했고 1항부터 10항까지 합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20항까지 합이 나와 있을 때 30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등비수열이면 첫 항과 공비를 알면 되는 거니까 그 공식을 써서 A랑 R이 어떻게 되는지를 연립해서 풀어낼 겁니다. 오케이. 자, 그 풀어내는 과정이 조금 독특할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돼. 요거를 공식으로 한번 적어보자. 자, 공식 뭔지 알잖아.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10이다 라고 쓰는 건데, 어머머머. 얘들아, 지금 얘가 몇 번째 항까지입니까? 10번째 항까지니까 R에 몇 제곱 쓰면 될까? 10제곱 써주면 돼요.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S20을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얘는 그냥 n에다가만 20 넣으면 되니까 위에 거랑 거의 비슷한데 R-1분의 A, R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 30이다 라는 식으로 써줄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요거 잠깐 봐봐, 얘들아. 이거 두 개를 이제 연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립할 방법이 보이니? 요거 연립을 해주려면 분자를 인수분해해서 그 꼴을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지금 여기서 R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과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연관성이 있잖아. 이 밑에 있는 이 식을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R-1분의 A, 이거 합차 쓰는 거야.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R의 10제곱 플러스 1이 30이다 라고 한번 다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곱셈이기 때문에 이 앞에 곱해진 이 값만 따로 놓고 본다면 이거 얼마입니까? 얘가 10이잖아. 그럼 뒤에 R 10제곱 플러스 1이 얼마가 되면 될까? 얘가 3이 되면 되겠지. 이해 가죠? 그럼 정리를 한번 해서 R의 10제곱은 얼마다? 2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게 R의 10제곱이 2이기 때문에 얘를 R을 구하기는 좀 그래요. 그죠? 거듭제곱 뭐 표현은 할 수 있지만 귀찮습니다. 그냥 우리가 요거를 이제 깔끔하게 이용을 해주면 돼. 알겠니? 자, 어디다 이용을 할 거냐? S30 구하는데 한번 좀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보고 가는 거야. 자, S30이라는 건 얘들아 R의 10제곱을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해도 되지만 여기 또 R값이 또 문제가 되니까 그치? 적용할 때도 있긴 있어. 얘는 공식 그대로 가본다면 R-1분의
AR의 3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들 요거 R의 10제곱이 2니까 쌤 얘가 8이 되겠네요 라고 해서 8을 바로 적용하면 안 돼요. A를 모르잖아 지금. 그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이 꼴을 조금 이용할 수 있게끔 역시 이 문제의 어떻게 또 포인트라고 하면 인수분해야 인수분해. 여러분 요거 분자 인수분해 할 수 있겠어요? R의 30제곱이라는 건 R의 10제곱의 30제곱이잖아. 받아들여지니? 그럼 얘는 자 여러분 잘 하는 친구들이니까 바로 씁니다. AR의 몇 제곱? 10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자 불러봐. 뒤에 거 어떻게 돼? R의 20제곱 플러스 R의 10제곱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가주면 돼. 내가 설마 혹시나 해서 한번 쓰는데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적용한 겁니다. 혹시나 설마 누군가가 혹시 있을까봐 자 쓴 거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쓴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인 거야 얘가 10이잖아. 그치? 그럼 10 곱하기 R의 20제곱은 얼마야? 이거 제곱하면 되니까 4 더하기 R의 10제곱은 얼마예요? 2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해서 70이다 라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 풀이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 응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조금 단순 문제로 볼 수 있어요. 요렇게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이거 등차 수열의 합에서도 했었던 거거든? 지금 증가하는 폭이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쌤이 이렇게 쪼개서 계산할 거예요. 봐봐. S 10항이라는 걸 그냥 우리들만의 표기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10이라고 잡자. 그럼 너네 11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은 얼마겠니? 1항부터 20항까지가 30이야. 근데 거기에서 10항까지 합을 빼면 이거 나오지 않을까? 얼마야? 불러봐봐. 20. 이해 가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 있는 이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여기 항이 10개, 여기도 10개잖아. 그치? 똑같이 10개씩 증가할 때만 가능한 거고 21항부터 얼마까지? 30항까지 합은 자 여러분들 등비수열이면 요것도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등차수열일 때는 똑같이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예전에 했었지. 그치? 자 요렇게 갈 때 곱하기 2를 하고 있어. 그럼 여기도 똑같이 얼마? 2를 한다. 그럼 여기가 얼마겠니? 40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S30은 1항부터 30항까지 모든 항의 합이니까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더해서 얼마라고 보면 될까요? 70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됐지? 근데 이거는 뭐 너무 기본적인 이제 형태가 됐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걸 이용하는 문제가 잘 나와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모르고 가면 안 되니까 설명을 했고요. 자, 요거 연습 많이 해주세요. 이거 인수분해에서 적용한다라는 거 독특하지만 연습해 보시고요. 뒤로 넘어갑시다. 자, 익힌 문제 3번이 마지막 문제인데요. 우리 뒤에 있는 특강 문제 조금 더 해서 쌤이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3번 볼게요. SN이 나와 있어. 1항부터 N항까지 합 SN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요걸 만족하는 일반항 AN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아까 봤던 식이 있었죠. AN 구했던 공식 그거 그대로 이용을 해보면 될 것 같아. AN은 SN 빼기 SN-1이야. SN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에서 빼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쓴 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 3은 소거될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동량 계산하기 위해서 뒤에가 3의 N제곱이잖아. 지금 지수가 다르잖아. 그래서 앞쪽에 있는 지수 하나를 떨어뜨리겠습니다. 그럼 앞에 개수가 뭐가 될까? 3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이거 동량 계산 한번 해볼래?
3의 n제곱이 3개고 3의 n제곱 하나 빼는 거야. 개수가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지. 2 곱하기 3의 n제곱. 3 빼기 1이니까 2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일반항 A에는 n이 몇 이상일 때부터다 라고 하는 게 맞아. 2 이상일 때부터다 라고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A1은 S1로 따로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1을 적용해봐봐. 1 적용하면 9 빼기 3이니까 얼마 나옵니까? 6이 나오는데, 얘들아 여기에도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래? 얼마 나와요? 6이 나오지.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따로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따라서 일반항 A에는 2 곱하기 3의 n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거 조금 적용해보자. 봐봐. 이게 지금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잖아. 그럼 아까 그 했던 걸 혹시 기억나니? 쌤이 여기 있는 일반항을 이렇게 적어볼게. 이 앞에 지수를 떨어뜨리면 3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이거든. 아까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꼴에서 이 a 값과 b 값의 합이 무엇일 때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라고 했어요? 0이 됐을 때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라고 했어. 뭐 공식을 알고 있으면 좀 쉽게 풀 수 있을 땐 또 풀 수 있으니까 얘랑 얘랑 더해서 0이 되면 되는데 여기도 보면 0, 요거 3 더하기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0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들여지니 요 내용을 여기에다가 바로 적용하면 이건 그냥 바로 끝나는 문제인데 바로 끝내보기도 하고 정석대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봐봐. 자, 간다. 문제에서 이 SN이 1항부터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길 원해요. 그때 만족하는 K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했던 얘기 바로 할 거야. 얘들아, 요거 일단 꼴을 이렇게 고쳐봐. 위에 지수 떨어뜨려 주세요. 뭡니까? 5 곱하기 5의 n제곱 마이너스 K가 되지? 그죠? 그럼 여기 앞에 있는 A 자리에 있는 값과 B 자리에 있는 이 값을 더했을 때 뭐가 돼야 첫 항부터 등비수열일까? 0이 돼야 되는 거야. 5-K가 0이니까 K는 얼마 나온다? 5가 나온다.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A 플러스 B가 0이다 라는 것을 적용을 시킨 거야. 되겠니? 그럼 뭐 그냥 이런 스타일 나오면 좀 또 바로 적용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푸는 법을 더 잘 알고 가야 돼. 자, 확실하게 한번 또 다시 가볼게요. 이게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 된다. 그럼 우리가 일반항 AN을 일단 이런 식으로까지 고쳐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가볼게요. 일반항 AN Sn 빼기 Sn-1 5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k에서 마이너스 5의 n제곱 마이너스 k kk 없어지고 얘들아 지수 내리는 건 이제 뭐 많이 했으니까 5 곱하기 5의 n제곱 빼기 5의 n제곱 5의 n제곱이 5개 5의 n제곱 하나 빼면 5의 n제곱 몇 개? 4개 이렇게 나와줄 거야. 자, 일반항 AN이 n이 2 이상일 때부터 해서 이렇게 나와지고 그럼 첫 항은 S1로 찾아주면 되고 첫 항은 여기다 1 대입하면 뭐 빼기 뭐 나옵니까? 25 마이너스 K가 나와지지. 자, 지금 일반항이 이렇게 두 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식 자체에 n에다가 1 넣은 값이 여기 있는 a1의 값과 똑같으면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봐. 얼마니? 20. 그것이 여기 나와지는 25-K랑 어떠면 된다? 똑같으면 된다. 따라서 K값은 얼마 나온다? 5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받아들여집니까? 자, 내용 잘 알고 있어야 돼. 시험에 잘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익힌 문제는 요거 가지고요. 바로 뒤에 있는 특강 한 문제 풀어드릴게요. 자,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였습니다. 두 가지 유형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둘 다 뭐 적용이 돼서 충분히 나올 수는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쌤이 그 위에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개념에 대한 그 공식이 나와 있거든? 공식을 절대 암기해서 푸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어떠한 개념이 적용되는지 알고 논리대로 풀어가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문제의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등비수열 AN이 있어. 등비수열 AN이야. 근데 그 등비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고, 여기 지금 각자기 T10이라는 게 나왔죠. TN이라는 것은 일반항 AN의 역수가 되는 놈들의 합을 TN으로 나타낸 겁니다. 되겠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A1, A2 등비수열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놈들의 합을 SN이라고 나타낸 거고, 등비수열 역수취한 놈들을 쭉쭉쭉 다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것을 tn으로 놓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 요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요걸 한번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쌤이 아까 그 설명 좀 해주고 필기시켰던 거 기억나? AN이 등비수열이면 역수취한 놈도 뭐가 될까? 등비수열인 거야. 그러니까 요 SN에 대해서 첫 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하면 이 TN이라는 이 역수취한 수열도 첫 항이 뭐가 될까? A분의 1이 되고 공비는 얼마나 될까? R분의 1이 된다라는 것만 생각해주면 무난하게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얘들아, S10에 대한 식 세우자. 공비가 R이고 첫 항이 A야. 그러면 R-1분의 A. 자, 10항까지야, 10항까지.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256이다 라고, 자, 첫 번째 조건 하나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T10이 4야. 그러니까 역수취한 놈들의 10항까지의 합이 4라는 건데, 역수취한 수열도 역시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식 세우면 되는 거야. 자, 식을 한번 세워보자. 요거 공비 마이너스 저기야. R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A분의 1을 또 써야 되겠죠? A분의 1 R분의 1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여기서 4가 된다라는 것을 써주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통분을 해서 써보자. R분의 1-R, 그 다음에는 A분의 1에다가 여기 곱하기, 요걸 R의 10제곱분에, 여기는 1이고 1-R의 10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자, 요거를 정리를 해서 한번 써보면, 여기 요렇게 번분수 너네 할 수 있잖아, 그치? 얘랑 얘를 곱해야 돼. 그러면 AR의 10제곱 곱하기 1-R분의 요거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R 곱하기 1-R의 10제곱 요렇게 이제 나와지겠다. 자, 이거를 이제 4라는 걸 이용을 해주면 돼. 자, 여러분들 요거 적용할 수 있는 거리 보이시나요? 얘가 얼마예요, 얘가 A분의 얼마입니까? 256이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랑 저거랑 똑같잖아. 이거 마이너스 1 둘 다 곱하면 되니까. 되겠니? 얘들아, 요 네모 박스 대신에 뭐 쓰면 되는 거야, 지금? 요 네모 박스 대신에 A분의 256 쓰면 돼. A분의 256. 자, 이거 적용해서
a분의 256이면 a 제곱 r 9제곱분의 256이 4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제곱 r 9제곱은 이거 4로 나눠주면 돼요. 4, 6, 24, 4, 46 이렇게 되는데 얘들이 지금 이거 구해놓고 뭐 하지?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있는 값이 첫 항이랑 AR의 9제곱 곱한 값인 거잖아.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제곱, R제곱 구하라는 거야. 답은 얼마입니까? 바로 64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식을 좀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빠르게 고치면 충분히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됐지? 자, 포인트는 역수 취한 것도 등비수열이다라고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해주고 한 문제만 좀 더 다뤄드릴게요. 자, 마지막 개념이에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뭐 이미 좀 더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냥 오늘 배운 등비수열의 합을 좀 적용한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치? 뭐 예를 그냥 한번 바로 들어볼게요. 뭐 2의 10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소인수 분해가 됐어. 그럼 요 양의 약수의 개수는 뭡니까? 개수는 11 곱하기 얼마? 3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계산했던 거 기억나니? 근데 양의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계산할까? 총합 기억나? 이거?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놈의 약수를 쭉 다 더한 식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놈의 약수를 다 더한 식을 여기 적어주는 거야. 기본 개념은 알고 있죠? 그럼 여기 들어갈 식이 뭐야? 2의 10제곱의 약수니까 1이랑 2랑 2의 제곱부터 해서 2의 몇 제곱? 10제곱까지 쭉 다 더해주는 거죠. 여기는 뭐 써야 돼?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면 이렇게 짝지어서 막 이런 식으로 곱해져서 다 더해지기 때문에 모든 약수들이 다 곱해진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해 안 되면 조금 간단한 걸로 예를 들 수 있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그럼 어쨌든 요 약수의 총합을 구할 때 이게 왜 갑자기 등비수열에서 나왔냐? 뭐 솔직히 이 정도는 우리가 계산이 되는데 이런 건 우리가 오늘 등비수열의 합을 배우기 전에는 조금 애매한 계산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할 수 있어. 이 첫 번째 있는 괄호가 합을 빼놓고 난다면 1, 2의 제곱 등비수열이잖아. 첫 항이 얼마고 공비가 얼마인 등비수열이니?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2가 되는 등비수열. 몇 항까지의 합이라고 보면 될까 이게? 11항. 조심해야 돼. 알겠죠? 자, 조심. 여기가 지수가 1이니까. 됐지? 그런 값을 이제 이용해서 뭐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 자, r-1분의니까 r-1분의 첫 항이 얼마예요 지금? 1 곱하기 r의 몇 제곱? 11제곱 11항까지 합. 거기다 곱하기 여기는 10 얼마입니까? 3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계산하기는 좀 크기 때문에 계산은 생략은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런 과정에서 등비수열의 합이 적용된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오케이. 자, 오늘 등비수열의 합 배웠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도 많이 들어갔으니까 정리 잘 해주고 계산할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처음 할 때는 한번 좀 꼼꼼히 잘 해봐 주세요. 여기까지 할게요.